자, 그럼 이어서 자원관리 능력이 나오는데요. 자원관리는 계산량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풀이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요. 계산량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계산을 좀 안 하고 해보는 게 좋겠죠. 이런 게 있으면 해석하는 거잖아요. 해석하는 건 무조건 몇 번부터? 5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고요. 가장 큰 걸 계산해라. 뭐 가장 큰 것부터 대입을 한다거나 가장 작은 걸 계산해봐라. 이렇게 가장 작은 것부터 넣어본 거나 아니면 끝자리가 다르다. 끝자리로 풀이하거나 이렇게 해석형은 무조건 5번부터 풀이를 하거나 여러분이 뭐 4번부터 나오는 진홍 문제는 4번부터 풀이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16km를 탑승했을 때 16km가 여기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대에는 여기죠. 출퇴근 시간대 적정 요금보다 높은 현재 요금 여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불하고 있으나 기타 시간대에는 적정 요금보다 낮은 현재 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은 이 적정 요금보다 높은 현재 요금을 지불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쪽이 높잖아요.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기타 시간대에는 적정 요금보다 그러니까 현재 요금보다 낮은 건 맞죠. 요건 맞는데 뒤에 있는 거 요건 맞는데 앞에 있는 게 틀렸죠. 자, 그리고 비용 산출 방식과는 무관하게 현재 요금이 여기죠. 출퇴근 시간대 적정 요금의 50% 이하인 경우는 35km 이상 탑승한 경우다. 35km 이상이니까 이쪽이네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복잡할 것 같죠? 왜냐하면 무조건 다 50%가 이하여야 되니까 잘 보면 얘가 50% 이하나요? 맞죠? 왜냐하면 1,000원대니까. 얘도 50% 이하 아닌가요? 맞죠? 800원대니까 2로 나눈 거야. 2로 나누면 1,700원이 넘을 테니까 얘도 맞죠? 맞다.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맞겠죠? 2로 나누니까. 자, 2로 나누니까 700원 언더죠. 맞고 2로 나누니까 700원 언더죠. 그러니까 출퇴근 요금, 적정 요금이 현재 요금보다 50%가 현재 요금이 낮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50% 이하인 게 있냐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여기 봤더니 이게 630원대잖아요. 이게 더 높죠? 그쵸? 그러니까 2로 나눈 게 항상 여기가 크다 그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원인데 이쪽이 크죠? 400원인데 이쪽이 크고 300원인데 여기 크고 200원인데 여기 크고 다 크잖아요. 맞다 이거죠. 이 말이 맞다. 적정 요금의 50% 이하인 경우 요때죠. 요때.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복잡한 거지만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한 것 뿐이죠. 제가. 자,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푸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좀 지워보고 3번 한번 봅시다. 출퇴근 시간대에 A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러니까 A 방식이 요거죠.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시간대 25에서 30km 미만의 탑승객 그러니까 25에서 35km는 여기네요. 미만의 탑승 고객은 현재 요금보다 176원을 더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지불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 요거니까 176원인가요? 아니죠. 압도적으로 더 많이 지불해야 되죠. 176원이 아니고 한 뭐 빼보면은 적어도 600원대는 더 지불해야 되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기타 시간대가 여기죠. 적정 요금은 탑승 거리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의 적정 요금 이거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볼까요? 자, 이쪽이 큰 경우가 있냐 그런 걸 물어본 거잖아요. 일단 없죠. 다 96보다 이쪽이 다 크잖아요. 이쪽이 크냐? 없죠? 요건데 없고 요것도 이게 더 크죠? 이것도 여기 크고 크고 크죠? 다 이쪽이 다 크죠? 이쪽이 다 큽니다. 그러니까 큰 게 없어요. 틀렸죠? 8km의 탑승객 고객 여기죠? 적정 요금보다 적정 요금이 여기네요. 그 탑승객은 적정 요금이 여기죠? 요금보다 낮은 현재 요금을 지불하고 있나요? 아니죠. 더 높죠. 더 높잖아요. 236보다 높죠. 틀렸다. 뭐 낮고 높고만 빨리 판단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데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니까 좀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건데 이걸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봤더니 뭐 3명이 이렇게 가는데 A는 이렇게 뭐 근무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숙박하는데 10만 원이고요. 왕복표가 20만 원이에요. 근데 최초 항공료, 그러니까 처음에 왔다 가는 거는 이제 괜찮다라는 거죠. 그 표는 이제 감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가능하면 머무는 게 좋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해요. 여러분 제주도 많이 가보셨나요? 엄청 저는 갔습니다. 한 달에 12번 간 적도 있어요. 그 제주대학교 강의를 가느라고 정말 많이 갔었어요. 하루에 당일치기로도 갔다 옵니다. 너무 피곤해요. 정말 피곤합니다.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럼 가서 내려서 택시 타고 제주대학교에 가요. 제주대학교가 한라산 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한 9시, 10시부터 수업을 해요. 그럼 하고 저녁 한 7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정말 다음날 정말 피곤하고요. 몸이 막 약해져가지고 우리 요즘에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노출돼 버려요. 그래갖고 막 감기도 자주 걸리고 썩 좋지 않습니다. 뭐 거기 놀면 어떻게 했느냐? 다음 일정이 많아갖고요. 쉽지가 않아요 또. 아무튼 그런 적이 있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머물러 보자. 자, 이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일날 와서 9일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표는 이제 안 들죠. 왜냐? 첫 번째 건 주니까. 그럼 몇 박을 할까요? 자, 2박은 몇 박이죠? 2박은 1박이죠. 그러면 2 빼기 1만큼이 박수가 되겠네요. 그렇겠죠? 3일 동안 있으면 3 빼기 1만큼 박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일이니까 9 빼기 1, 그러니까 8박을 하는 거죠. 8박. 그러니까 80만 원이 들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일날 와서 3일날 갔다가 6일날 와서 9일날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잠깐 쉬었다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일날 와서 3일날 가니까 2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6일날 와서 9일날 가니까 3박을 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9 빼기 6 이렇게 빨리 안 거잖아요. 제가 3박을.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와야 되니까 20만 원이 들겠죠. 그러니까 50만 원 더하기 20만 원이 들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가 드는 거예요? 2번은 비용이 70만 원이 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올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70만 원이 드는구나. 얘는 80만 원이 드는구나. 자, 그 다음에 1일 와서 6일 날까지 있다가 8일 날 가서 9일 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박에다가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20만 원의 항공료가 한 번 더 들죠. 그러니까는 5박에다 1박이니까 60에다가 20이니까 8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땡이죠. 비용은 높게 되니까. 자, 1일날 와서 3일날 갑니다. 그럼 2박이죠. 자, 6일날은 당일날 왔다 갔다 하니까는 박수가 없어요. 8일날 가서 9일이니까 1박이죠. 그런데 비행기를 2번 더 타야 되니까 4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3박에다가 40만 원이니까 70만 원이 들죠. 그럼 어떤 거 선택해야 되죠? 이것도 70만 원이고 얘도 70만 원입니다. 얘도 70만 원이에요. 어떤 거 선택하죠? 당연히 이거죠. 왜 그러죠? 최대한 머무르는 걸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왔다 갔다 피곤하다. 말씀드렸죠? 더 가기 싫은 데는 경북 지역이에요. 경북은 정말 전날 가야 됩니다. 제가 포항공대 그쪽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포항공대 가면 내려가야 돼요. 포스코 그쪽 가면 뭐 숙박시설은 되게 좋아요. 좋고 인재 연구소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인재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은 되게 좋은데 전날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틀을 까먹어야 돼서 싫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자, 그 다음에 B하고 C의 경우 위 원칙에 따라서 일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면 숙박비와 항공료로 책정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B하고 C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B는 어떻게 되죠? 일단 이때 오죠. 3일 동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박을 하고 이때 1박을 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왔다 갔다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박비와 항공료를 보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있다가 그냥 박수를 하고 떠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일정을 확정 지었을 때 숙박료, 항공료 그러니까 2박 더하기 1박이니까 3박을 하게 되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 20만 원이 더 들겠죠? 이렇게 들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C를 보면 C는 일단 4박을 하고 3박을 하죠. 박은 없죠? 그 비행기는 한 번만 더 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50만 원이 들고 50만 원이 되니까 총 100만 원이 들겠죠. 100만 원. 자, 이렇게 들겠죠. 그래서 숙박료와 항공료의 비용은 얼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다 있다고 하면, 만약에 둘 다 멈춰 있다고 가정하면, 만약에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런 경우죠. 얘가 이제 총 5박을 해도 돼요. 9에서 4 빼니까 5박을 해도 50만 원이죠. 어차피. 뭐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얘 입장에서는 요걸 다 있는 거는 몇 박이죠? 총 8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얘는 어차피 5박을 하건 또는 3박을 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건 같은데, 뭐 일단 모두 다 있는 걸 좋아하면 5박 해도 되고요. 왔다 갔다 일정을 빼도 되고, 어차피 50만 원이고, 얘는 어떻게 되죠? 8박 하면 안 되죠. 80만 원 드니까. 그러니까 갔다 일단 박을 하고 가요. 마지막에 와서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50만 원이니까 어쨌든간 100만 원밖에, 1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려워요. 자, 요게 뭐냐면 공평한 배분이라고 그래요. 공평한 배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A, B, C가 만약에 돈이 3만 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3만 원이라는 돈을 나누는 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3만 원을 그냥 3으로 나누어서 3만 원을 3으로 나누어서 만 원씩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죠. 수박 한 통에 만 원이다. 옆에 갔더니 8천 원이고 9천 원이고 갖고 왔더니 좀 썩었어요. 그럼 그 가치가 얼마죠? 모르죠. 특히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들은 그때그때 시세가 변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이걸 평가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토지를 봤더니 땅은 서로에게 평가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니네들이 이게 평가가 얼마냐라고 저거를 낸 겁니다. 이게 적어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냈더니 얘는 37,000원, 35,000원, 33,000원 정도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뭐 한 거죠? 땅을 좋아하는 애죠. 땅을 좋아하는 애. B는 건물에 대해서는 C가 가장 높게 평가한 거죠. C는 건물쟁이인 거예요. 건물을 너무 좋아한다. 자, 주식을 평가했더니 B가 평가했어요. 아, B는 주식쟁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주식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자신의 목 전체를 다 더해요. 이거를. 그럼 얼마가 되냐면 여기 72,000원이 되죠. 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생각하는 토지, 건물, 주식의 가치가 72,000원이라는 거예요. 얘는 78,000원이죠. 가치를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럼 얘는 75,000원이죠. 자,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더한 거예요. 얘네들. 75,000원. 그러면 자기의 지분은 얼마일까요? 3분의 1이 자기 지분이겠죠. 그럼 3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A, B, C를 여기 한번 써보고 72,000원을 가치를 평가했고 얘는 78,000원을 평가했고 얘는 75,000원을 평가한 거예요. 그럼 자기의 가치라는 건 여기서 3등분 한 게 자기의 가치겠죠? 그럼 3등분을 한 3분의 1을 하면 326, 342, 24,000원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한 거고 얘는 326, 368 이게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한 거고 얘는 326, 355 이렇게 해서 25,000원을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가 토지, 건물, 주식 중에서 자기가 가장 높게 평가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토지를 가장 높게 평가했죠. 그러니까 얘한테 37,000원을 주고요. 얘는 요거 C가 이제 가장 높게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주고요. 얘는 이제 요 19,000원을 준 겁니다. 이게 줘요, 일단.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C는 자기가 평가한 가치는 25,000원인데 건물을 정확하게 잘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얘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26,000원을 평가했는데 19,000원짜리를 받았죠. 그리고 얘는 24,000원을 평가했는데 더 많이 받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3,000원이 됐고 얘는 마이너스 7,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적게 받았죠? 얘는 정확하게 잘 받았고 그러면 이때 좀 올려볼게요. 이때 얘가 일단 얘한테 채워줘요.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인 사람을 마이너스를 줘라. 그러니까 줍니다. 그럼 이제 6,000원이 남고 플러스 7,000원이 되겠죠. 그럼 요만큼이 채워지니까 얼마가 될까요? 26,000원만큼 가져간 거죠, 얘는. 그렇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됐을까요? 원래 24,000원이 됐겠죠? 그렇겠죠? 13,000원에서 받아갔으니까. 그럼 이제 똑같이 24,000원, 26,000원, 25,000원만큼이 다 받아가게 된 거고 얼마가 남았죠, 이제? 이 6,000원이 남았죠? 그죠? 똑같이 자기가 가져가는 걸 가져가고 전체 6,000원이 남으니까 그 6,000원 어떻게 한다? N빵을 해서 나눠 가져라 이거죠. 3으로 나누어서 얘 2,000원, 얘 2,000원, 얘 2,000원을 가져라 그 얘기죠. 그러면 얘는 26,000원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25,000원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24,000원을 갖고 있고 남는 게 6,000원이니까 얘는 이제 26,000원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4,000원에다가 2,000원을 더해서 얘는 28,000원을 갖게 되는 거고 얘는 27,000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가 된다 라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이게 이제 공평 배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경매 방식에 의한 공평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서로가 가져갈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그 많이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3분의 1을 해서 공평하게 나눠 갖는 그런 게 바로 이 공평 배분입니다. 그러면 B가 내가 무조건 다 많이 받으려고 다 크게 쓴다고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크게 쓰면 남는 게 많아지겠죠. 얘가 다 많이 쓰면 만약에 뭐 3만 원씩 다 썼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 남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잘 써야 되죠. 배분해서.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를 계산하는 건데 잘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관세가 15만 원 미만이면 과세 표준이 15만 원 미만이면 관세를 안 내요. 관세가 면제됩니다. 자, 과세 표준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과세 표준은 첫 번째 물건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물품의 가격은 120달러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 없어요, 여기서는. 자, 미국 내 운송료예요. 미국 내 운송료. 미국에서 한국까지니까 미국 내 운송료는 지금 없죠. 자,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송료는 몇 불이에요? 30불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까지 운송료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요거는 실제 지불한 운송료가 아니라 이 국제선편 요금으로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국제선편 요금이 얼마냐고 봤더니 얘가 0.9kg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건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렇죠? 그리고 과세 표준을 환산할 때 환율은 요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원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 지불할 때 환율이잖아요. 그렇겠죠? 계산하면 이게 132,000원이죠. 12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11이니까 132,000원이 되고 거기다 이게 10,000원이잖아요. 이건 원화죠. 원화. 이건 원입니다. 원. 이건 달러고 거기다 10,000원을 더하니까 14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15만 원 미만이니까 관세를 낼 게 없습니다. 관세는 낼 게 없구나. 관세는 안 냅니다. 관세 낼 건 없어요. 142,000원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진짜로 이제 물건 가격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진짜 물건 가격은 실제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법적으로 계산한 계산식이고 내가 120달러 지불하고 운송료 30달러가 나왔죠. 150달러에다가 곱하기 환율이 1,200원이었죠. 10단 15, 2, 17에다 10 하니까 18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관세율은 10%인데 관세율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8만 원이 된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계산해 보시면 좀 복잡한 요거 잘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식대로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15만 원 미만이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봅시다. 기념품을 사야 되는데 한 사람당이죠. 한 사람당. 한 사람당 최대 얼마까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가? 뭐 느낌을 봤더니 뭐 가야 돼요. 가고 뭐 이렇게 비용을 써야 되죠. 예산은 900만 원이고 50명입니다. 그럼 예산 다 쓰고 남는 거를 갖다가 50으로 나누었더니 한 사람당 기념하는 게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거죠. 자, 일단 2박이죠. 2박 3일입니다. 자, 버스 대절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거리가 75km래요. 근데 문제가 왕복 기준이기 때문에 갔다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150km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200km까지 요금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2박 3일을 가야 되니까 요게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10%가 별도가 붙죠, 배트가. 그러니까 VAT. 그래서 부가가치세죠. 그러니까 1914에다가 10%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요게 붙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 계산하면 4에다가 5 하나 올라가니까 210만 5,400원이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올라가서 버스 대절비는 210만 5천 원이 됩니다. 여기 1,400원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답을 잠깐 보면 레인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레인지를 봤더니 좀 커요, 그죠? 약간 큽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바운더리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디테일하게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게 어떤 값을 50으로 나누기 때문에 약간 100단위까지는 좀 기억해 줘야 돼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장을 대여해야 되는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50명이니까 선택을 예 아니면 자, 예 이렇게 선택해야겠죠? 그렇겠죠? 40명은 안 되니까. 그래서 봤더니 강의를 몇 번 하냐 봅시다. 강의를 봤더니 자, 교육 한 번 하고요. 이때 2번 하죠. 3번 합니다. 그럼 이때는 3시간이죠. 이때도 3시간, 이때도 3시간, 이때도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빌릴 때 어떻게 빌려야 될까요? 3시간짜리를 4번 빌려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해서 4번 곱하니까 160만 원 이렇게 계산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 때는 6시간이니까 여기 1일 6시간이잖아요. 연속 6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요 때는 요 3시간짜리 빌리고 요 때도 3시간짜리 빌리고 요 때는 6시간짜리 한 번 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2번 빌리고 40만 원짜리 2번 그 60만 원짜리 한 번 이렇게 빌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160만 원이 아니고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 그래서 요 교육장 대여비는 14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요게 자동차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소예요. 숙소는 조심해야 될 게 50명이죠. 50명. 그럼 이제 비용을 계산해보면 방이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로 하고 싶은데 왜냐? 최대로 그 사은품을 주려면 비용을 최저로 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 때려놓고 싶은 거죠. 50명을. 그랬더니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수용 인원은 40명밖에 안 돼요. 안타깝게. 좀 더 많았으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0명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2인실이에요. 5개를 빌려야 되죠. 5개를 빌려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10개를 빌리고 2박 3일이니까 이틀을 빌려야 되고 5개를 빌리고 이틀을 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100만 원, 여기가 200만 원.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총 여기 비용이 숙소 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어요. 숙소는. 자, 식대가 문제인데 식대는 한번 볼까요? 봤더니 중식을 2번 하죠. 조식을 2번 하고 석식을 2번 합니다. 그러니까 둘둘둘이네요. 50명씩 둘둘둘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래서 50명 곱하기 2. 자, 50명 곱하기 2번. 50명 곱하기 2번이죠. 그 어차피 100이니까
요거 얼마예요? 15,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냥 바로. 그러니까 15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떼온 거죠. 100에다가 5,000원, 아니, 이렇게 적어봅시다.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4,000원, 5,000원, 6,000원 요걸 계산한 거죠. 그냥 빨리. 그렇겠죠? 그러니까 식대비는 얼마예요? 식대비가 1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 계산했죠? 자, 쭉 다 계산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으냐? 자,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300, 150, 190이에요. 뭐 얼마가 들죠? 대략적으로. 여기 190이니까 590만 원이 들죠? 그리고 여기 210만 원만 잡아봅시다. 210만 원. 이거 띄고 우수리 띄고 자, 210만 원을 잡아보면 약 얼마가 나요? 80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남는다. 그러니까 50명으로 나누니까 약 얼마가 될까요? 이게 이제 예산이 900만 원이죠. 9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800만 원이 나왔고 예산이 9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50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약 2만 원짜리 살 수가 있겠죠. 2만 원. 근데 2만 원보다 커요? 작아요? 작겠죠. 왜냐면 요만큼이 계산 안 했으니까 조금 작겠죠. 2만 원보다 조금 작으니까 19,892원 이렇게 되겠죠. 계산 하나 많아. 그렇겠죠? 요 차액 될 겁니다. 이거 하면 108원 빼면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5,400원을 50으로 나누어서 108원이잖아요. 요걸 그냥 2만 원에서 108원 빼도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략적으로 800만 원이니까 약 한 2만 원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전략적으로 좀 계산이 좀 간편해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내용들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전기요금 계산하는 거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보도록 하죠.